중년 여성은 다음에 4가지 이유로 불륜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남자들은 알아야 한다. 신사숙녀 여러분, 여성의 중년은 종종 가족, 직업,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각 개인의 심리와 삶에 대한 전망, 특히 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남성은 이 시기에 여성들의 심리와 정서적 요구를 이해해야 여성을 더 잘 돌보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중년 여성이 간통을 저지르기 쉬운 이유를 아래 4가지 측면에서 알아보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보자. 생리적 원인. 중년 여성의 심리적, 생리적 변화는 매우 명백한 이유이며 종합적인 이해와 인식이 필요합니다. 여성은 결혼, 직장, 가정, 자녀, 공부 등을 겪으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쉽게 피곤해집니다. 폐경이나 호르몬 수치 감소 등 다양한 생리적 이유로 인해 여성의 욕망과 욕구가 더욱 강해집니다. 그들이 40세가 넘으면 이는 회춘의 시기로 이제 흥분과 상쾌함, 그리고 새로움을 추구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중년 여성이 감정과 우정의 부족으로 인해 결혼 생활이 단절되기 쉬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서적 외로움. 중년 여성은 대체로 남편과 성장한 자녀가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꾸려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이 조화롭게 보일지 몰라도 가족 구성원들의 감정적, 정서적 요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 내의 남자들이 일과 일상생활로 너무 바빠서 함께 보내는 시간과 감정적 상호작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의 영혼에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게 합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활 및 근무 환경도 변할 수 있어 여성들은 불안하고 초조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면 가족 내에서 성실성이 부족해져 여성이 가족과 소통하고 정서적 지원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자신을 돌보고 경청하고 공유해주거나 따뜻하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남자가 밖에 나타나면 여성은 쉽게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정은 더욱 예민해지고 가족 내에서 부족한 감정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편안함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감정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외부 관계를 선택하게 됩니다. 삶과 결혼에 대한 걱정과 불만족. 중년 여성은 삶과 결혼에 대한 불만과 걱정으로 인해 불륜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겪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여성들을 지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긍정적인 변화와 좋은 경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난다면 이 시기에 중년 여성은 쉽게 끌릴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사람에 대한 공명과 신뢰가 생겨나며 이는 간통으로 이어진다. 나이와 외모에 대한 걱정. 중년 여성은 자신이 나이를 먹고 친숙한 얼굴이 못생겨지는 것을 보고 혼란스럽고 불편함을 느낀다. 이런 문제와 남성 및 가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중년 여성들은 열등감과 사랑받지 못하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내면의 평화를 찾기가 어렵고 중년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갈구합니다. 그러니 이때 만약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와 달콤한 말을 건네며 그녀의 온화함과 아름다움을 칭찬한다면 그녀가 거절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남성과 여성 모두 자신만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감정적인 인식이나 습관에 따라 문제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사회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직시해 보겠습니다. 중년 여성의 간통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가치, 가정생활, 결혼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남성도 여성을 이해하고 여성의 감정적 요구와 내면 상태를 이해해야 합니다. 동시에 결혼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면에서 단점을 고려하십시오. 여성의 자연스러운 심리적 욕구는 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되며 소통과 타협을 통해 더 나은, 더 질서 있는 욕구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남성도 여성에게 삶의 경험과 영적인 지원을 통해 중요한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동시에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고 더욱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년 여성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신호를 인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 중 많은 이들이 외부의 유혹에 넘어가 간통을 저지르기 쉽습니다. 여성이 불륜을 저지를 경우 남편에게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까 봐 매우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입니다. 1. 남편의 옷 냄새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종종 여성이 남편의 옷에서 나는 향수 냄새를 통해 불륜을 의심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은 남편이 집에 돌아올 때 옷 냄새나 담배, 술 냄새를 맡을까봐 매우 걱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여성이 불륜을 저지른 후 이런 냄새를 숨기지 않으면 남편은 그 냄새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은 불륜을 저지른 후 몸에 향수를 뿌리거나 다른 방법으로 냄새를 가리려고 시도합니다. 2. 남편이 휴대전화를 확인할까봐 두려워한다. 불륜을 저지른 여성의 휴대전화에는 남편이 모르는 모든 것이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성들은 휴대전화를 항상 가까이 두고 비밀을 감추려 하며 남편이 그것을 확인할까봐 두려워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비밀이 드러날까 걱정하며 그 비밀을 숨기기 위해 휴대전화를 극도로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잘 숨기려 해도 휴대전화는 결국 쉽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 여성의 핸드백에 숨겨진 비밀. 여성들은 대체로 다른 사람이 자신의 핸드백을 만지는 것을 꺼려합니다. 특히 자신이 불륜을 저지르고 나서 바로 돌아온 경우라면 남편이 자신의 핸드백을 만지거나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큰 불안을 느낍니다. 남편은 그녀의 핸드백을 정리하려고 했을 뿐인데도 그녀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합니다. 이 경우 남편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녀의 가방을 치웠을 수 있지만 여전히 여성은 그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가벼운 행동일 수 있지만 여성은 누군가가 자신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4. 오랜 결혼 생활의 균열. 저는 결혼한 지 거의 20년이 되었고 자녀는 이제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 남편은 정말 착하고 가족을 잘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쁜 습관도 없고 간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의 욕망으로 인해 저는 오랫동안 쌓아온 가정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저는 야간 근무와 출장, 초과 근무로 바쁜 시간을 보내며 상사를 속여왔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속이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서로에게 달려들었고 그 기분은 마치 젊음을 되찾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제 지루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 같았고 서로의 위로와 교감을 통해 잠시나마 편안함을 찾았습니다. 물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었기에 아무도 이를 확실하게 알 수 없었고 그저 힌트만 주었을 뿐입니다. 남편은 종종 제게 이를 상기시켜 주었지만 저는 그때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척했습니다. 남편이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계속 숨기며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은 더욱 지루해지고 결국 다시 불륜의 길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결국 저를 더 깊은 혼란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당신의 문자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주저없이 달려갑니다. 저는 상사를 좋아했지만 동시에 남편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비밀스럽게 상사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려 했습니다. 나는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모든 선택의 무게는 제게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족을 존중하며 비밀스럽게 관계를 지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가족과의 평범한 삶을 유지하면서도 우리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었고 결국 갈등은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함께 있는 영상을 누군가 회사 웹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그 영상은 남편, 아이들, 그리고 상사의 가족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사는 강등되어 해고되었고 저는 직장에서 완전히 퇴출되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자 상사는 자존심과 수치심 속에서 일찍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그 충격은 가족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 딸은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며 병원에서 만났을 때 그녀는 크게 울며 "아빠, 엄마를 여기서 쫓아내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딸의 분노와 슬픔을 깊이 느끼며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고 저는 그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결국 남편과 상사의 가족은 법정에서 저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불법적인 관계로 인해 잠시 행복을 느꼈지만 그 후에는 후회와 상처만 남았습니다. 가족, 직장, 그리고 명예를 잃은 후 삶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는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려워했고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회사 동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의 메시지를 받으며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상사는 여전히 전처와 자녀에게 사과하며 다시 받아달라고 애원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되새겼습니다. 상사는 전처를 잃은 것을 후회하며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저는 여전히 이 관계에서 길을 잃은 채 있었습니다. 절망감을 느껴 자살을 암시했을 때 그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선택에 대해 끊임없이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관계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망쳤으며 남은 것은 죄책감과 상처뿐입니다.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눈물을 흘리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불법적인 관계로 인해 얻은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가족의 사랑, 신뢰, 그리고 삶의 목표까지 모두 무너졌습니다. 지금 저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삶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상처를 짊어진 채 남은 시간을 살아가야 할까요? 딸은 지난 한 달 동안 방에만 틀어박혀 밖에 나가지 않았고 친구들과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학교에 가는 것이 부끄러워서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화할 때마다 딸의 목소리에서 분노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을 표현하며 저에게 힘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슬픔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상사의 큰아들은 가족을 해외로 이민시키기 위해 후원 신청을 했고 지난 몇 주 동안 매일 걱정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는 가족을 다시 만나고 싶어 했고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떠난다면 그들은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매일 밤 참회하며 죄를 속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부처님께 귀의하고 싶었지만 제 몸이 더럽혀졌고 순수함을 잃은 채로 사원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혹시 어떤 사원도 저를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매일 밤 전 남편이 울면서 왜 거짓말을 했는지 묻는 꿈을 꿉니다. 그때 제 얼굴에는 두꺼운 눈물이 흘러내렸고 딸이 업보를 갚기 위해 수녀가 되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혼란스러움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조금씩 진정되고 제 딸이 저를 이해하고 용서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남은 생애 동안 회개하며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들리면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저는 눈을 뜬 채로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계신 여러분은 모든 일에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반드시 인과의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결과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돌아온 것은 돌아온다는 말처럼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은 미래에 반드시 그 결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도덕적 기준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오래된 교훈처럼 인생에는 모든 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간통을 저지르면 결국 결혼 생활에서 큰 보복과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가정을 책임지고 서로에게 사랑과 존경을 바탕으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사랑과 성실함으로 쌓인 관계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이 더 이상 사랑하지 않거나 서로에 대한 감정을 잃어버린 경우 두 사람은 앉아서 문제를 대화로 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해결책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이 어렵다면 이혼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혼은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면 그로 인한 고통은 엄청날 수 있습니다. 간통은 단지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일 뿐만 아니라 현재 법적으로도 범죄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불교적 사상에 따르면 간통을 저지르면 반드시 보복을 받을 것입니다. 반면에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면
행복과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간통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에 대한 심각한 징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단지 법적인 처벌을 넘어서는 문제로 그 죄의 결과는 전생의 업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잘못을 저지르며 그 죄의 형태와 결과는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적을 두거나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평화롭지 못한 삶을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잠자는 사람도 깨어있는 사람도 그들 모두가 반드시 평화롭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지옥, 아수라, 악귀, 축생의 4가지 악한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세계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의 평화와 도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성도 여성도 아닌 양성애자나 성격이 급한 사람들, 낮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숨기려는 사람들은 종종 그 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몸이 불구가 되거나 못생긴 사람들도 자신의 외모나 상태에 대한 심각한 차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슬프고 비참한 얼굴을 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등은 더욱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며 그들의 삶은 더욱 고달픕니다. 간통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 인간 존재의 심각한 업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남자의 아내나 딸과 간통을 저지르면 그 사람은 지옥에서 500년 동안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그는 인간으로 환생할 수 없으며 말이나 들소로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그 죄의 중대함을 잘 보여줍니다. 또 다른 예로 과부나 수녀와의 간통은 더 큰 징벌을 초래하며 이를 통해 인간의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죄를 저지른 사람은 800년 동안 고통받고 그 후 돼지나 염소로 환생하여 도살당하는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카르마의 결과는 단순한 공포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윤리적 기준을 지키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일상의 쾌락은 그리 오래 가지 않으며 그 결과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를 이해하고 미래를 대비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40세 이후에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9가지 방법. 40세는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이 나이는 더 이상 젊은 시절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늙은 나이도 아닙니다. 여전히 가정을 이루고 가족과의 행복을 지켜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40세 이후에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면 어떤 점들을 신경 써야 할까요? 다음은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9가지 방법입니다. 매일 서로 연락을 유지하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파트너와의 연락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은 결혼 생활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문자나 전화로 간단한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애정과 배려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어떻게 지냈어? 밥은 먹었어? 와 같은 간단한 메시지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같이 자는 시간을 갖세요. 연구에 따르면 함께 자는 것이 부부간의 정신적, 신체적인 연결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로 자는 것이 개인적인 필요일 수 있지만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는 함께 자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침대에서 자는 것이 두 사람의 유대감을 더욱 강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세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 그것을 융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은 결혼 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대화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서로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세요. 부부라고 해서 항상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고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서로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세요. 때로는 감정을 숨기기보다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쁨, 슬픔,
화남 등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서로의 이해를 돕는 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와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서로의 좋은 점을 칭찬하세요. 이런 긍정적인 언어는 두 사람의 관계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함께 취미 생활을 즐기세요. 취미를 함께 즐기는 것도 결혼 생활에 큰 힘이 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더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습니다. 서로를 서포트하고 응원하세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힘들 때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서로를 소중하게 대하세요. 일상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를 소중하게 대할 때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40세 이후에도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려면 위와 같은 방법들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많은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며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부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40대가 되면 부부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점점 더 잘 이해하게 되지만 여전히 갈등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면 두 사람 모두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논쟁과 토론에서 중요한 점들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대해 솔직해지세요.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입니다. 피곤하거나 아플 때, 그리고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이를 숨기지 말고 파트너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해 또는 몸이 아파서 힘들다는 말을 하는 것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솔직함이 부부간의 신뢰를 쌓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사랑의 표현을 잊지 마세요. 30대, 40대가 되면 사랑의 표현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작은 칭찬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그 옷 정말 잘 어울려. 또는 오늘 요리 정말 맛있다는 말은 매일 반복해도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파트너에게 사랑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서로의 마음을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만듭니다. 서로에게 선물하는 습관을 유지하세요. 선물은 단순히 물질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작은 선물이라도 서로에게 주고받으며 사랑을 확인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세요. 이런 습관은 두 사람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혼 생활에서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두 사람은 함께 많은 활동을 해야 합니다. 주말을 함께 보내며 집안일을 분담하거나 부모님이나 친구들을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결혼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세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으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관계가 더 원활해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휴대폰을 보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듣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진지하게 듣는 태도만으로도 깊은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피하세요.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라면 다른 사람과 자신의 결혼을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비교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만 주며 오히려 서로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의 유대와 신뢰입니다. 중년 여성의 매력적인 남편 만들기 비결도 잊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자신을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자신을 꾸미고 돌보며 여전히 멋지게 보이도록 노력하세요. 꾸준히 자신에게 신경 쓰고 자신감 있게 외출할 때 멋진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남편은 당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결혼 초기에 그 사랑을 계속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보세요. 남편이 가끔 집에 돌아오면 당신이 만든 맛있는 음식을 보고 그 사랑을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리는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서 부부 간의 소통과 애정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간의 공간을 존중하세요. 어느 누구에게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남편에게 개인적인 시간을 제공하며 그가 편안히 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무 간섭하거나 지나치게 집착하면 오히려 그로 인해 갈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부부간의 관계를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